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김경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함수라는 것을 배워볼 건데요. 함수는 언제 나오냐면 고1 수학에서 나오고요. 정확히는 고1 수학 하 2단원에서 나옵니다. 특히 함수 단원은 다른 단원보다도 훨씬 더 2학년 수학과 3학년 수학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이 단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차근차근 배워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함수 그래프 좀 많이 그려봤는데요. 2차 함수도 그려보고 1차 함수도 그려봤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신 친구들이라면 2차 함수 여러 번 그려봤을 거고요. 1차 함수 도 같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차 함수 하나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거 함수잖아요. 식을 써볼까요? fx는 x-2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면 2,1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 이게 함수 아닐까요? 근데 이거를 집합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네,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배워볼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 2차 함수는 사실 모든 x가 다 들어가거든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들어가요. 0을 넣으면은 5가 나오고 1을 넣으면은 1을 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을 대입해도 전부 다 y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점 5개만 한번 찍어볼게요. 0,5 1,2 2,1 3,2 4,5 이렇게 대표점을 5개만 잡아볼게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집합 표현으로 하나요? 자, 일단 주머니를 2개 그리세요. 뭘 2개 그려요? 주머니요. 주머니의 이름은 X주머니, Y주머니라고 할 거예요. X주머니에는 우리 눈치가 좀 있다면 X값들을 모아놓은 거겠죠. 그래서 대표점만 찍을게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0, 1, 2, 3, 4 X값만 다 모아놨습니다. X값들이 어떻게 찾죠? 이렇게 내려보시면 얘네들의 위치가 X값들인 거죠. 선생님, 그러면 Y값은 어떻게 찾나요? 얘를 이렇게 내려보면 되겠죠. 그러면 1과 2와 5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 2, 5 일단 이렇게 주머니를 2개 써요. 하나는 X들만 다 넣고요. 하나는 Y들만 다 넣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있으면요 0,5인지 0,2인지 0,1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0,5 이렇게 화살표를 해줘야 돼요. 1은 어디로 가죠? 1,2를 가고 있는 게 보이네요. 2는 어디로 가나요? 2,1로 가는 게 보입니다. 3은 어디로 가나요? 3,2로 가고 있는 게 보여요. 4는 어디로 가죠? 4,5로 가는 게 보입니다. 자, 근데 이 함수의 이름은 f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 f라고 달아줍니다. 이렇게 쓰면 집합 표현으로 전부 다 적으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누가 말하겠죠? 선생님, 요 그래프는 fx는 x-2의 제곱 더하기 1인데 요거는 이름이 없나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일 겁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x주머니에서 y주머니로 가고 있죠. 이제 정확히 써볼게요.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f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요 판의 이름을 x에서 y로의 함수 f라고 알았으니 우리 집합의 이름도 하나씩 적어볼까요? 그래서 짠짠짠짠짠 x집합의 이름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왜 정의역이냐면 함수를 정의할 때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y는 공역이라는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들은 우리가 대응 관계라고 합니다. 0과 5가 대응되고 있고요. 1과 2가 대응되고 있고요. 2와 1이 대응되고 있고 3이 2와 대응되고 있고요. 4와 5가 대응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집합 표현으로 적었을 때 그래프 표현보다 더 엄밀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이 공역의 존재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9를 적었다고 해볼게요. 지금 이 9는 화살을 맞았나요? 아니요, 안 맞았습니다. 화살을 안 맞았다는 건, 자, 지금 화살을 맞은 친구들은 0,5, 1,2, 2,1, 3,2, 4,5 이렇게 되는데 이 9는 화살을 맞지 않아서 순서쌍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화살을 맞지 않은 놈이 y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y라는 공역을 조금 더 세분화할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공역은요 1, 2, 5, 9입니다. 왜요? 우리는 공역을요 집합 y의 주머니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화살을 맞은 요놈들은 우리는 치역이라고만 부를 겁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께 물을 거예요. 치역이 어떻게 되죠? 하면은 여러분들은 1, 2, 5입니다, 선생님. 말하시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치역은 화살을 맞은 놈들이 있고요. 공역은 화살을 맞은 놈과 안 맞은 놈들을 모두 원소로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명제가 성립함을 알겠죠? 치역은 언제나 공역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리고 치역은 언제나 공역의 부분집합이고요. 치역이 내가 이제 두 번째로 볼게요. 치역이 아닌 공역의 원소를 얘기해라 라고 말하면 9를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점을 x는 일단 뭐고 y는 일단 뭐고 대응시켜주면은 정의역과 공역, 치역, 그리고 화살표의 대응관계로 함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함수 그래프를 집합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예시도 볼게요. 얘를 적어 지우고, 우리 고1 수학 3에서 직선 배우고 그 다음 배운 게 아주 어렵기로 소문난 원의 방정식이죠. 자, 근데 지금 내 말에서 눈치를 챘나요? 내가 지금 원을 함수라고 불렀나요? 아니요. 원은 방정식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마치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원의 방정식이라고만 표현하는 거죠. 근데 1차 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은 함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함수가 맞아요. 2차 함수, 우리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요, 선생님? 짜라라, 짜라라, 짠짠.
짠짠 x y.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5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지금 이 점이, 자,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대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점 5개만 쓸게요. 자, 선생님, 이것도 집합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한번 써볼게요. x 주머니, y 주머니 있을 때 x 값은요 3 하나 있고요, 4 하나 있고요, 5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y 값은요 4 하나 있고요, 3 하나 있고요, 원점 하나 있고요, 3 있고요, 4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x주머니, y주머니에 옮겨볼게요. 지금 3과 4는 겹치니까 3, 4, 5라고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y는 마이너스 4도 있고요, 마이너스 3도 있고요, 0도 있고요, 3도 있고요, 4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위의 집합 표현과 상황이 다르다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3은 지금 화살을 2번 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4도 화살을 2번 쏩니다. 물론 5는 하나만 쏘지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화살을 2개 쏠 때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을 생각이에요. 2개가 완전히 속성이 다르니까 이런 녀석을 함수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화살을 한 번만 쏘는 친구들을 함수라고 부르고, 화살을 안 쏘는 친구들을, 아니 2번 쏘는 친구들, 혹은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살을 2번 이상 쏘는 친구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안 부를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요, f라는 함수가 0을 인풋하면은 5가 아웃되죠. 이렇게 f0은 5다, f1은 2다, 이런 식으로 등식을 작성할 수 있거든요. 무엇을 가지고요? x, y를 가지고요. 근데 얘를 만약에 함수처럼 쓰잖아요. 그러면은 f3을 뭐라고 부르죠? 등식을 쓸 수가 없어요. 4라고 쓸 건가요? 아니 마이너스 4라고 쓸 건가요? 등식이 안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안 부를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조금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말씀해 드릴게요. 자, 함수는요, 아까 전에 x 주머니를 우리 정의역이라고 부른다 했죠. 왜요? 함수를 정의하기 때문이에요. 집합 표현에서는요, 정의역에 모든 원소가 화살을 한 번만 쏴야 합니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화살을 한 번 쏘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요, 화살을 2번 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의역이 올 조건과 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축약해서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집합 표현에서 어떤 게 함수인지 어떤 게 함수가 아닌지 판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근데 선생님, 그럼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판별하나요?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통 세로선 규칙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세로선 규칙이란, 자, 그냥 도형에다가 세로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봐봐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세로선은 x값 하나를 의미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x는 마이너스 3이에요. 세로선 하나 있어요. 근데
그때 대응되는 y값이 두 개야. 그러니까 x값 하나가 위쪽에 한 발, 아래쪽에 한 발 화살을 쐈다는 거고요. 그러면 원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돼서 이거는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세로선 규칙은 세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모두 하나여야 돼요. 두 개 이상인 점이 단 한 군데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1차 함수는 왜 함수죠? 자, 생각해봐요. 이쪽에다가 살짝, 이쪽에다 해서 하죠. 이런 식으로 직선 그으면요, 세로선 그어보세요. 교점 전부 한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 함수라고 부르고 2차 함수라고 부르고 원은 방정식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칠판 한번 싹 지우고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점이 4개로 이루어진 함수도 점이 4개로 이루어진 그래프도 우리가 그릴 수 있죠. 지금까지는 선으로 이렇게 이어진 함수를 보았지만,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그래프는요, 세로선을 그렸을 때 x가 1이라는 라인에서 교점이 2개가 생겨버립니다. 이런 그래프도 함수가 아니라고 부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우리가 집합 표현으로 복원을 해보면 1은 1에도 화살을 쏘고 3에도 화살을 쏩니다. 2는 2에다 화살을 쏘고요. 3은 1에다 쏩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물을게요. 이 집합 표현에서 정의역의 어떤 원소 때문에 이건 함수가 아니지요? 1 때문이죠. 왜냐하면 1이 화살을 2발 쏘고 있으니까요.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는 반대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0, 1, 2, 3, 4 여기는 1, 2, 3, 4, 5라고 할게요. 자, 제가 대응관계를 이렇게만 썼어요. 지금 이 집합 표현은 함수를 나타내고 있나요?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이유를 내셔야 되죠. 함수를 정의하는 건 정의역에서 벌어진다 했어요. 근데 집합 표현에서는 정의역이 올 조건과 원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다 한 발씩 쏘고 있는데 이렇게 안 쏘는 친구가 있죠. 이렇게 있어도 얘는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래프로 옮겼다 생각해봐요. 지금 4개의 점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선생님, 얘는 세로선을 그려봐도 교점이 전부 하나인데요? 맞아요. 자, 지금 이 4라는 친구는 화살을 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함수를 집합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훨씬 더 엄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의역이 0, 1, 2, 3, 4였는데 그림은 0, 1, 2, 3만 나온다면 지금 4는 화살을 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아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래프에서는 없는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함수라고 못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함수를 집합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함수를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엄밀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직관성은 좀 떨어지겠죠.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함수가 안 되는 두 가지를 한번 봤거든요. 얘는 화살을 두 개 쏠 때가 있고요. 얘는 화살을 안 쏘는 놈이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정의역에서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선생님, 공역에 이런 식으로 화살을 안 맞은 놈이 있어도 되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함수를 정의하는 건 정의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공역에서 어떻게 되든지 그다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4가 없었다고 해봐요. 이제 함수가 맞게 되겠죠? 이때는 정의역은 어떻게 되죠? 0, 1, 2, 3, 2 되고요. 공역은 어떻게 되죠? 1, 2, 3, 4, 5. 왜냐하면 화살을 안 맞은 것까지 우리 공역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요. 치역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화살을 맞은 것만 부를 거니까 2, 3, 4, 5가 될 거고요.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공역의 원소 중에서 치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원소 1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함수 그래프랑 집합 표현을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함수 판별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함수 그래프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집합 표현은 좀 더 엄밀하게 볼 수 있다. 이때 집합 표현으로 함수를 표현할 때에는 정의역, 공역, 화살을 맞은 치역, 그리고 대응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함수를 판별할 때 그래프에서는 무슨 규칙? 세로선 규칙을 한번 지켜본다. 집합 표현에서는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화살을 한 발씩만 써야 된다. 그래서 정의역이 올 조건과 원 조건을 지켜주면 된다. 여기까지가 지금 나왔던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고 문제도 여러 개 풀어보았습니다. 자, 감사합니다.